네, 241번입니다. 자, 다음 4차식을 인수분해 해달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바로 어떤 식이 된다? 바로 상단식, 즉 대칭식이 되죠. 그죠? 자, 1 같고 3이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알아? x 제곱으로 일단 묶어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x 제곱 그리고 3x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x제곱으로 묶으면 자, 뒤에 부분이 x분의 3이 되면서 무엇이 된다? x제곱분의 1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x제곱에 자,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3x와 x분의 3을 3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8만 남겠네요. 자, 이럴 때 역수의 합을 무엇으로 t로 두면 자, 지수 두 배 공식 바로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로성만 본다면 어떻게 되겠죠? t제곱에 바로 3t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와 5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2와 t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t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주면 되겠다?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되죠. 따라서 자, 이 부분이 앞에 부분은 무엇으로 x 더하기 x분의 1에 마이너스 2가 되고 뒤에 부분은 x제곱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5가 되니 이제 어떻게 하라? 이 x제곱을 가지고 이 괄호에는 x만 곱해주고 이 괄호에도 x만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1 뒤로 빼버리고 마이너스 2x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미안합니다. 여기가 x 플러스 x분의 1이 돼야 되죠. 그죠? 자, 따라서 x 곱하면 x제곱 플러스 5x를 앞으로 적어버리고 자, x와 x분의 1은 뭐가 된다? 1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무엇이 됩니까? 앞에 있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그죠? x-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a 값은 얼마가 되죠? 바로 제곱 형태가 되겠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b 값은 5가 되고 C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B와 C의 세수의 곱은 바로 마이너스 5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240번과 동일한 대칭식 아시겠죠? 242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대칭식 형태로 보이고 있죠. 자, 따라서 x제곱으로 묶어버릴게요. 자, 이제 조금만 빨리 써본다면 요게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 되고 자,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분의 1로 우리 앞으로 뽑아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x제곱으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맞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x제곱으로 묶었으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분의 1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어서 얘는 합이 아니고 차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를 우리가 만약에 t라고 치환한다면 바로 제곱의 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제곱의 합이니까 각각을 제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t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자, 얘가 이항에서 어떻게 된다? t제곱 마이너스 2가 아니고 t제곱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괄호 부분만 본다면 이 식을 t로 놓았으니까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t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2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x 제곱은 앞에 있고, 자, t가 무엇입니까? 바로 t가 우리가 무엇으로 놓았죠?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두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t가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두었으니까 플러스 1로 바꾸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이 x 제곱을 여기 x 한번 곱해주고 여기 x 한번 곱해주면 되니까 x 제곱에 자, 마이너스 2x를 앞으로 당기고 x분의 1과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바로 뒤로 가버리면 되겠죠. 자, 똑같이 x 제곱이 되고 자, 1과 곱한 x를 먼저 적어주고 마이너스 x분의 1과 곱한 마이너스 x가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1을 뒤로 보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바로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43번입니다. 자, 이런 조건이 하나 주어졌을 때, 자, 다음 식과 같은 것이라 했는데, 바로 이 조건식을 이용하여서 이 식을 인수분해해 달라는 뜻이 되겠죠. 자, 풀이집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z를 무엇으로 x 플러스 2y를 표현하여 z 자리에 x 플러스 2y를 대입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바로 봤을 때 요 앞에 두 부분이 x로 묶여지나요? 이렇게 앞에 두 부분을 x로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x 플러스 2y가 뭐가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z를 이용한 z와 똑같아 버리죠. 따라서 얘는 zx 더하기 z제곱으로 쓰면 이렇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z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플러스 z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z죠. 그런데 여기는 x 마이너스 z예요. 따라서 선생님은 이 z를 이제 얘를 무엇으로 x 플러스 2y로 표현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z에 xx가 2x가 되고 2y가 되어서 이 괄호 속이 2가 다시 공통인수가 되어서 뽑아버리니까 2x배에 바로 x 플러스 y로 나타내어서 자, 바로 정답 3번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나요? 꼭 풀이만이 정확한 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로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44번입니다. 자,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일 때 다음 식과 같은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a와 b에 대한 이렇게 곱골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을 이용하여 이 식을 뭐 해주나 인수분해 해주는 결과가 되겠죠. 자, 항이 4개인데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자, 이 마이너스로 뒤에 있는 3개를 한번 묶어 보세요. 그러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4ab에 플러스 b 제곱이 되어서 이 뒤에 있는 식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바로 2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바로 완전 제곱으로 눈에 보입니까? 바로 4의 제곱도 완전 제곱이고 b 제곱도 완전 제곱이고 요 마이너스 연결 부호를 연결시키 보면 이 식을 전개하면 위의 식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이 하나와 이 세 개가 완전 제곱이 되어서 바로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인
합차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1과 2a-b를 뭐 해주고 더해주고 한 번은 1과 2a-b를 빼주면 되니까 합차꼴이니까 자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b가 되겠죠. 바로 합차꼴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조건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1 플러스 2a가 있네요. 그러면 1 플러스 2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이항하여서 얘는 마이너스 b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여기에 1 플러스 b가 있죠. 1 플러스 b. 1 플러스 b는 바로 뭐와 똑같습니까? 2a가 이항하여서 뭐가 똑같다? 마이너스 2a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가 되어서 마이너스 2b가 되고 자, 뒤에 부분은 요 두 개가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4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마마가 플러스가 되어서 2, 4, 8이 되고 바로 8AB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잘 한번 인수분해를 해서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이 2a 플러스 b 플러스 이퀄 0이라는 식을 우리가 등식이니까 자, 세 항 중에서 두 항만 놔두고 하나의 항을 이항하니까 결론적으로 2a 플러스 b는 뭐가 똑같고 마이너스 1과 똑같고 만약에 2a 더하기 1은 뭐가 똑같다? 마이너스 b와 똑같다. b 플러스 1은 뭐가 똑같다? 마이너스 2a와 똑같다. 여러 개의 등식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45번부터는요, 우리가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어떤 삼각형인가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100% 인수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와 C의 관계를 찾아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를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인수분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BC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은 자, A와 B와 C는 모두 다 길이니까 자, 말이 없어도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 ABC가 변의 길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변 중에서 어떤 가장 긴 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긴 변이 하나 있으면 그 가장 긴 변은 삼각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어떻게 되어야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긴 변이 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길어버리면 되나요?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내용이 중학교 1학년 때 내용인데 어떤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어떻다? 더 길어버리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좌변을 인수분해 시켜서 곡꼴로 나타내면 자, 는 0이기 때문에 곡꼴로 나타낸다는 말은 바로 는 0이 되므로 이거 0 또는 이거 0을 찾아버리면 우리가 A와 B와 C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자가 세 개가 있으면서 항도 몇 개입니까? 여섯 개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환도 아니고 보기체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떠올려야 될 게 가장 복잡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림차순 정리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와 B와 C의 바로 차수를 보니까
A는 3차, B는 3차, C는 몇 차입니까? C가 바로 2차가 되죠.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이왕이면 차수가 높은 것을 먼저 기준 잡아서 내림차순 하는 것보다는 차수가 낮은 걸 이용해서 내림차순을 하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기가 더 편하겠죠. 따라서 C가 가장 차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C에 대해서 뭘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C만 무엇으로 보고, 바로 문자로 보고, 나머지 A와 B는 무엇으로 본다? 숫자로 보고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C제곱이 AC 제곱에도 있고 마이너스 BC제곱에도 C가 제곱이 되니까 자 여기에는 바로 A와 마이너스 B가 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C는 있습니까? 오, C 항이 없네요. 저 C는 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네 개가 모두 다 A와 B로 나타냈으니까 모두 다 바로 상수항이 돼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형태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내림차순 정리로 인수분해한 걸 할 때 반드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상수항은 반드시 몇 프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 100%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항이 4개니까 두 개, 두 개씩 한번 묶어보면 A 제곱으로 묶어보면 여기에 A-B가 나오고 여기는 b 제곱으로 묶어 보니까 무엇으로 나옵니까? 바로 a-b로 나오겠죠. 그러면 모두 다 또 a-b가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a-b로 묶어버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보니까 여기 있는 a-b와 a-b가 또다시 공통인수가 되어서 a-b로 묶어버리면 여기에는 c제곱이 남고 뒤에 부분에는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서 인수분해가 되었는 것이에요. 이게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얘도 0 또는 얘도 0이 되어야 되죠. 또는이잖아요. 근데 얘는 0이 될 수 있나요?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와 B와 C는 모두 다 길이니까 바로 양수잖아요. 양수를 모두 다 제곱해도 다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양수끼리 더하면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A-B가 0이 되므로 어떻게 된다? 바로 A와 B가 같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만 해주면 인수분해만 해주고 삼각형에 대한 기본 성질만 안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A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어,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말은 A가 빗변이니까 바로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용이 된다면, 적용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A가 바로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만 해주면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46번은요,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내용 하나를 정리해 줄게요. 우리 문자 세개짜리가 있을 때, 문자 세개짜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뭐라고 읽었죠? 한 글자로 합. 맞나요? 그리고 두 개씩 곱한 거 있죠? 두 개씩 곱한 거.
이게 무엇이라고 읽었죠? 둘 맞나요? 그리고 모두 다 곱한 게 뭐죠? 곱이죠. 그래서 합둘곱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약속을 해서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각각을 제곱을 한 제곱의 합이 있었죠. 제곱의 합. 그리고 각각을 세제곱을 해서 되는 세제곱의 합.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자, 바로 이 공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다섯 개 내용이 모두 다 나오는 가장 복잡한 공식이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떻게? 바로 세제곱의 합은 세제곱의 합은 맞나요? 자, 어떻게 외우자고 했죠? 바로 3자 띠버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마지막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반대, 곱해서 부호 반대, 곱해서 부호 반대. 그런데 A와 마이너스 BC를 곱하면 마이너스 ABC, B와 마이너스 CA를 곱하면 마이너스 ABC, C와 마이너스 A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C. 이 세 개의 바로 ABC는 전개를 해도 절대로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지므로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 3ABC를 해줘야지만 이 식이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된 꼴이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가만 보면 보세요. 합, 합이 여기 있나요? 있죠. 둘이 있나요? 요 놈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둘이 돼버리죠. 그리고 곱이 있나요? 여기에 곱이 나오죠. 제곱의 합도 있나요? 여기에 제곱의 합이 있고 세제곱의 합도 있나요? 여기에 세제곱의 합이 있죠.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다 총체적으로 나오는 바로 인수분해 공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있죠. 뭐냐면 이 식을 또 무엇으로 변형할 수가 있다. 바로 완전 제곱식 세 개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모두 다 두 배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갖고 와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죠. 따라서 모두 다 두 배를 했기 때문에 바로 2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2분의 1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자, 전체가 요 안이 바로 어떻게 된다? 완전 제곱식 몇 개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바로 세 개의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런데 얘가 어떻게 나왔죠? 이 좌변이 는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나오지만 어떻게도 나온다고 했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바로 뭐다? 3ABC다. 이렇게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이 0이란 말은 이 바로 우변에 있는 식이 무엇이다? 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얘가 곱골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자, 수학에서 곱골로 나타나는 게 0이란 말은 얘가 0이거나 또는 또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0이란 말은 자, 이 식이 0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되어도 이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이 자체가 0이니까 바로 3ABC와 같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뒤에 게 0이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 제곱식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세 개를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a-b도 0이고 여기서 a-b도 0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죠. b-c도 0이 되어야 되고 C-A도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따라서 A와 B는 같고 B와 C는 같고 C와 A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D의 부분이 0이 된다는 말은 세수 A와 B와 C가 모두 다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럴 때 세수가 모두 다 같을 때 또다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3ABC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로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까? 문자도 세 개고, 맞죠? 문자도 세 개고, 숫자도 나오는 게 모두 다 3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기호만 있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다른 말로 길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교회의 십자가와 똑같다고 해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바로 십과 자와 가가 무엇이면 영이면 또는 십자가가 무엇이면 같아 버리면 맞나요? 십자가의 합이 영이거나 십자가가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의 세제곱. 왜? 십자가 글자가 세자니까 세제곱. 자의 세제곱. 가의 세제곱은 바로 3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자고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얘가 3ABC가 된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가 뭐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바로 십과 자와 가가 같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A와 B와 C가 0이 되거나 아니면 A와 B와 C가 같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삼각형 문제죠. 삼각형의 문제인데 A, B, C가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A와 B와 C는 모두 다 무엇이 됩니까? 양수가 되므로 이 문제만큼에서는 양수 세 개를 더해서 0이 될 수 있다 없다?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문제는 무엇만 될 수가 있다? 바로 A와 B와 C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바로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정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의 문제를 더 냈죠. 예를 들어서 x-y의 세제곱과 y-z의 세제곱과 z-x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 할 때 기억나나요? 요 십, 요 자, 요 가, 요 십자가의 합이 얼마 됩니까? 0이 돼버리죠.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3, 10, 자, 가로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수업할 때, 개점 정리할 때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안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읽자마자 답은 1초 만에 정삼각형이라고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247번입니다. 자, 이 복잡한 바로 3차 다항식이
x-a로 나누어 떨어질 때 세 변의 길이 ABC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ABC는 바로 세 변의 길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차식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졌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바로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죠? a를 여기에 x자리에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가 0이 되니까 바로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 제곱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x 자리에 a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b의 세제곱 더하기 b 제곱 c, bc 제곱 c 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니까 바로 이 세 변의 길이 ABC의 관계식이 주어졌고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245번처럼 이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관계식으로 주어졌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ABC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245번처럼 얘를 뭐 하면 되겠다? 인수분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자가 A, B, C 세 개인데 항도 하나,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네 개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항이 9개나 됩니다. 그리고 문자도 세 개가 되죠. 그죠? 아주 복잡하죠. 따라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하자고 했는데 A도 3차, B도 3차, C도 3차니까 벌써 이 식을 잘 관찰해 보면 원래 주어진 식이 바로 X에 대한 내림차수였는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자리에 A를 대입했으므로 자연스럽게 A를 문자로 보고 B와 C는 상수로 본 바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꼴로 벌써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는 이 마지막 상수항이 반드시 무엇이 되어준다?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상수항, 바로 BC로만 되어 있는 이 네 개의 항을 먼저 인수분해 해보면 자, 앞에 두 개가 B제곱으로 묶여서 뭐가 된다? 바로 B 플러스 C가 되고 뒤에 두 개의 항은 C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바로 B 플러스가 C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B 플러스 C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형태로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바로 A에 대한 3차식이니까 우리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A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게 보이냐면 여기에 두 항과 두 항을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똑같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A제곱과 A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여러분들이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1의 두 개와 1의 두 개를 각각 우리가 먼저 묶어준다면 요 앞에 부분은 A제곱으로 묶어줘 버리면 자 앞에는 A가 하나 남고 뒤에 부분은 바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전개해 버리면 되겠죠. 맞나요? 이번에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공통인수니까 이 마이너스와 한꺼번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이렇게 공통인수를 뽑아버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까지 묶었으니까 A가 되고 여기는 지금 부호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조금만 조심하게 B 플러스 C라고 하면 안 되고 전개되어서 B 플러스 C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이 부분을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얘가 0이죠. 그래 놓았더니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A-B-C가 어떻게 된다?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러므로 A-B-C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앞에 부분은 A 제곱만 남고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얘가 바로 0입니다. 맞죠? 자, 조금은 복잡했지만 공통인수가 잘 보여서 이렇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묶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곱이 곡골로 나타나서 0이니까 앞에 부분이 0이거나 또는 뒤에 부분이 0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A-B-C가 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A라는 놈은 B 플러스 C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ABC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245번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자, A와 B와 C는 모두 다 무엇이 되어야 되고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가장 긴 변이 만약에 A라고 해볼까요? 가장 긴 변이 A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뭐 해야 된다? 바로 작아야 되죠. 그런데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B가 가장 긴 변일 때도 A와 C를 더했는 것보다는 B가 작아야 되고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해도 바로 A와 B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과 같아서는 절대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A-B-C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이 시간 바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면서 바로 A가 무엇이 된다? 바로 빗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가 수직이면 바로 A가 바로 빗변이 되니 나머지 두 변이 뭐와 무엇이 되어야 된다? B와 C가 되어야 하므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바로 밑변 B에다가 높이 C를 곱한 2분의 1 BC가 이 문제의 바로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죠? 여러분들, 인수분해만 잘 해결을 해냈으면 바로 삼각형이 만들 결정 조건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